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지난 주말 다행히도 중동 정세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모두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여겼었던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핵시설 보복, 그리고 또는 석유 시설에 대한 보복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시나리오로 올라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됐었고, 다행히도 지난 주말 이스라엘은 아, 핵시설이라든지 주요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고, 아, 다행히도 이란 내의 군사 시설들을 공격을 하면서 최소한의 피해를 주게 됐고, 어떻게 보면 이란 역시도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언행들을 내비치지 않으면서 다행히도 국제유가는 빠르게 제자리로 내려왔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조금이나마 시세가 올라왔었던 주요 에너지 가격들, 원자재 가격들, 다행히도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일으키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유가는 진정이 됐고, 추가적으로 언더슈팅까지 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싹 사라졌습니다. 특히 중동 정세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개선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있어서 꽤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소식지였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좋은 호재성 이슈들을 월요일 주식시장에서 대거 반영을 시켜줬고, 화요일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 연장선이 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대표적인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됐을 때 시장에서 꽤나 좋은 영향력이 행사가 되거든요. 그로 인해서 월요일, 화요일은 그래도 시장에서 꽤나 긍정적인 면들을 보여왔는데, 자, 오늘 수요일, 지금 현재 이 시간, 지금 방송을 찍는 게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18분, 오후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립니다. 좀 지지력이 나오는가 싶더니, 오전장에. 다행히도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전약 후강 흐름들이 좀 짙게 나타나면서, 이제 좀 코스피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려는 찰나에 지금 오후장 들어서 다시 전약 정강 후약 장세가 짙게 나타나면서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그렇고요. 다시 좀 음봉이 떨어집니다. 뭐 여러 악재 요인들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조금 산재해 있는 걸로 보여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또 지금 떨어진 시간대를 체크를 해보면 금투세 이슈를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아, 분명히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일본 증시가 1% 이상 올라와 주면서 분위기가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시황이 악화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러한 정치적인 노이즈들, 금투세를 정말 시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무언가 정치적인 액션들이 좀 돌면서 오후장 들어서 좀 시장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당장 다음 주 이제 불과 6일,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면 5일이죠. 목요일 기준으로는 5일밖에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요인들 역시도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북미 수출에 대한 점유율 역시도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주들이 많이 부담스럽고 또는 불확실성한 면들이 많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적인 면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존재해요. 그로 인해서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았었던 LG엔솔마저도 약간은 좀 조정 구간에 접어드는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가장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완성차 업종들마저도 최근에 분위기가 꽤나 좋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여러모로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내 주요 산업들은 희비가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여러 불확실성한 요인들, 정치적인 노이즈들도 있고 분명히 대외적인 변수 요인들도 있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을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를 가장 좀 혼란스럽게 하고 투심을 좀 악화시켰었던 주요한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삼성전자였죠. 어떻게 보면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구조, 결코 적은 실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 좀 많이 못 미쳤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내부에서 무언가 좀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라는 약간은 루머 섞인 루머가 좀 나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과매도를 만들어냈고, 그 과매도가 약간 외인들이 조금은 더 컨트롤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가 회복하지 못하는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업종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과정이고, 다행히도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좀 반대격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면서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6만 원 초중반원대까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게 좀 투심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투심을 망가뜨려 놨는데, 이번 주는 어, 고려아연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국내 증시를 분란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역할을 좀 하고 있어요, 실제로. 물론 주식 선물에 대한 포지션, 외인의 주요 포지션들, 그리고 이번 모멘텀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고려아연의 이 경영권 분쟁 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유입됐었던 아주 강력한 메이저 세력들이 갑작스럽게 지난 목요일 기점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거는 더 이상 경영권 분쟁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뭔가 주식 선물을 이용해서 크게 한 건을 해먹는 그러한 외인 메이저 세력들의 포지션이 좀 구축이 되었었거든요, 실제로. 그 마무리가 어제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털어낼 물량들을 다 털어먹고 이제서야 좀 다시 제재를 찾아 돌아오는 것 같고, 결국에 이러한 좀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난주에 이번 주 고려아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코스닥의 알테오젠 같은 괴물 종목들의 탄생들, 이러한 여러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고요. 이제 정말 포커스로 맞춰줄 수밖에 없는 거는, 이런 어려운 시황 속에서도 다음 주 미국 대선 레이스가 종료가 된다면 국내 증시가 조금은 다시 좀 활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만 놓고 본다면 결국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진 상태인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국내 증시 주요 산업들 어떻게 보면 피해를 안 받을 만한 업종이 없을 만큼 관세 전쟁에 대해서 매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완성차,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최근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반도체까지 언급을 하면서 우려심이 좀 깊은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는 가정하에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 그나마 좀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업종,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대거 반영이 되어져 온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나 완성차 같은 경우는 뭐 오랜 기간 지금 계속 반영이 되어지고는 있지만 이 피해는 꽤나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언급했었던 반도체, 글쎄요, 반도체는 좀 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트럼프가 이거는 좀 선거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세 장벽을 세운다라는 정책은요, 반도체에 있어서 외려 미국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피해를 꽤나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이 반도체법에 기대해서 미국 내부에만 대략 1,000억 달러를 투자했었던 인텔,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죠, 인텔. 대략 하나 기준으로 따지면 140조 원 정도를 투자한 건데, 인텔은.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법이, 미국에 세워진 반도체법이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는 직접 보조금만 대략 한화 기준으로 12조 정도를 약속받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경영 상황이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치닫은 인텔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서 반도체법을 건드리면서 보조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다면 실제로 인텔 같은 경우는 파산을 걱정해야 할 처지까지 지금 내몰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예요. 대략 한 60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사소한 내부적인 노이즈들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반도체법을 건드리기 쉽지 않은 거는 이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생태계 자체가 이 미국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 유럽 전역권에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반도체의 관세를 건드렸을 때는 미국 산업계에 있어서 족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SML이라든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외국 장비 소재에 높은 관세를 물린다? 이거는 투자비가 폭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또 가격이 인상되는 아주 안 좋은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막대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에 투자를 집행 중인 미국 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연쇄 작용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과연 트럼프가 모르고 있을까요? 절대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관세에 대해서 좀 자극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은 일말의 선거용 발언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대체가 불가능한, 미국 자생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들은 크게 좀 무풍지대가 되지 않을까. 설령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략주는요. 사실 뭐 공략주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오늘 앞에 서두에서 다 풀어드린 것 같고 오늘 공략주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코스피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로 HPSP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의 트렌드 지금 시장의 쏠림 트렌드 최근 비트코인이 치솟고 국내 증시에서 고려아연이 말도 안 되는 시세를 보여주고 알테오젠이 괴물 종목이 되면서 역대급 랠리가 이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이요. 결국에 한동안 자리매김할 거예요. 작년 에코프로의 시세를 계속 좀 이어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트렌드를 올해도 이어받았고 이 트렌드가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각 업종 그리고 각 증시 내에서 가장 대장주격 그리고 어떻게 보면 HBM 내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격의 종목들을 건드는 게 기대 수익이 가장 높고 어떻게 보면 하단도 많이 닫혀 있는 그러한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공략주는요.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바로 HPSP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한번 복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어려운 시황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황이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적당 비중으로 좀 평소보다 좀 낮춘 비중으로 트레이딩하는 부분들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